꿀과 계피의 엄청난 효능.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피, 향신료를 넘어선 건강의 보고라는 이 자료들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음식 맛 좋게 하는 거 말고도 옛날부터 약으로도 썼다는데 요즘 과학으로도 그게 밝혀지고 있다니 신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계피가 왜 그렇게 좋다고 하는지 그 숨겨진 힘들을 당신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에요. 그 계피의 여러 건강 효과를 과학적인 근거들이랑 같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항산화나 항염증 그리고 대사 건강 이런 쪽에서 잠재력이 커 보여요. 그냥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게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강력한 항산화 능력인데요. 자료 보니까 블루베리 못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놀랍죠? 그 계피 특유의 향 있잖아요. 그게 주성분인 시나말데하이드 때문이라는데 이게 핵심 역할을 한다고요. 아, 맞아요. 그 시나말데하이드. 이게 단순히 향만 내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도 좀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활성산소 피부 노화의 주범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럼 피부 건강에도 좋겠네요. 네, 그렇죠. 활성산소가 피부의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을 막 파괴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당신의 피부를 좀 더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오, 세포 보호뿐만 아니라 자료에서는 염증 자체를 좀 다스리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만성염증이 온갖 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만성염증. 여기서도 그 시나말데하이드랑 또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같이 작용해서 염증 반응을 줄여준다고 나와 있어요. 쿠마린이요? 아, 그 성분들이 염증 일으키는 물질 자체를 좀 덜 만들게 하고 그 경로를 조절한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천연 항염 보조제,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특히 관절염처럼 만성 염증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은 한번 주목해 볼 만하죠. 그렇군요. 염증 이야기 나오니까 또 심혈관 건강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것도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혈압 관리에도 좀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네. 그 기전을 좀 보면 계피 성분이 콜레스테롤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약간 억제하고요. 또 혈관을 좀 편안하게 이완시켜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물론 계피 먹는다고 심혈관 질환이 확 예방된다 이렇게 말할 순 없지만요. 그래도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 관리나 전반적인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주는 거죠. 혹시 당신이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신경 쓰신다면 참고할 만한 정보입니다. 아, 혈관 이완 효과도 있군요. 그리고 또 항균, 항진균 효과. 이것도 흥미롭던데요. 자료 보니까 입속 세균, 특히 충치나 잇몸병 일으키는 균들을 억제해서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요. 네, 맞아요. 그 주범은 역시 또 시나말데하이드입니다. 이게 항균 범위가 꽤 넓거든요. 입안 세균뿐만 아니라 심지어 칸디다 같은 곰팡이균 증식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칸디다균까지요? 와...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입냄새 제거 이런 차원을 넘어서 감염 예방이나 우리 몸 전체의 면역 체계를 좀 더 튼튼하게 하는데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구강 관리나 면역력에 관심 많은 당신이라면 흥미로운 부분일 거예요. 그렇네요. 정말 다방면의 효과가 있는데요. 아, 그리고 자료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는 게 혈당 조절 효과더라고요.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현대인들한테 중요한 문제잖아요. 당뇨 같은 거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계피가 인슐린 민감성을 좀 높여준대요. 그러니까 세포가 포도당을 더 잘 쓰게 돕는 거죠. 그리고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되는 속도를 약간 늦춰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와, 그럼 정말 당뇨 환자분들한테 좋은 소식?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계피가 좋다고 해서 절대 당뇨병 치료제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로 이해해야지 이걸로 치료를 대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 네, 맞아요. 그건 정말 중요하겠네요.
보조적인 역할. 그 외에도 뭐 소화 잘 되게 하거나 기침 좀 먹게 하는 거, 스트레스 줄여주는 향기 효과 이런 것도 언급되긴 하던데 그래도 역시 핵심은 항산화, 항염증, 심혈관, 항균, 그리고 혈당 조절 이 5가지 같네요. 정말 팔방민이네요, 계피가. 맞아요. 정리해보면 이 자료들은 계피가 가진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 특히 그 시나말데하이드를 통해서 우리 몸의 여러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단순한 향신료, 그 이상인 셈입니다. 이렇게 계피의 숨겨진 힘들을 쭉 훑어보니까 정말 놀랍고 흥미롭네요. 항산화부터 혈당 조절까지 듣고 계신 당신의 건강 목표나 관심사와 딱 들어맞는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제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일상에서 계피를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보는 거겠죠. 뭐 수정과나 차로 마실 수도 있고 요리에 조금씩 넣을 수도 있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계피의 여러 효능들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와닿거나 이건 내 생활에 한번 적용해보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한번 잠시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피, 향신료를 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구상에서 상하지 않는 유일한 식품인 꿀과 계피가 만나면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엄청난 15가지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1. 심장병. 꿀과 계피가루로 반죽을 해서 젤리나 잼 대신에 빵에 발라서 매일 아침 식사로 꾸준히 먹어보세요. 그러면 환자로 하여금 동맥혈관 속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이나 심장마비에 걸리는 확률을 줄여줍니다. 또한 심장마비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라도 이 방법을 매일 쓰면 재발이 될 확률을 훨씬 줄여줍니다. 2. 관절염. 관절염 환자는 매일 더운 물 한 컵에 2스푼의 꿀과 작은 숟가락 하나 분량의 계피가루를 섞어서 드세요. 만일 매일같이 마시면 고질적인 관절염도 고칠 수 있어요. 코펜하겐 대학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의사가 환자들에게 매일 아침 식사 전에 한 큰 스푼에 꿀의 절반 스푼가량의 계피가루를 복용토록 했더니 일주일 안에 200명을 고쳤고 73명의 환자가 통증이 완화되었으며 한 달 안에 거의 모든 환자들이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3. 방광염. 큰 스푼 2개 분량의 계피가루와 작은 한 스푼 분량의 꿀을 미지근한 한 컵의 물에 녹여 마셔보세요. 그러면 방광에 있는 병균을 없애줍니다. 4. 콜레스테롤. 큰 스푼으로 2개 분량의 꿀과 작은 스푼 3개 분량의 계피가루를 16온즈의 물에 타서 콜레스테롤 환자에게 마시게 하면 2시간 안에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 지수가 10% 내려갑니다. 5. 감기. 감기에 걸려서 고생을 할 때는 큰 스푼 1개 분량의 미지근한 꿀에 14스푼의 계피가루를 섞어서 3일 동안 매일 드세요. 그렇게 하면 웬만한 기침이나 감기 혹은 콧물병도 나아집니다. 6. 위통. 꿀과 계피가루를 혼합해서 드시면 위통을 낫게 할 뿐 아니라 위궤양도 뿌리부터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7. 배 속에 가스가 찼을 때 인도와 일본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꿀과 계피가루는 위에 가스가 찼을 때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8. 면역체계. 꿀과 계피가루를 매일 쓰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병균이나 바이러스의 공격에서 몸을 보호해줍니다. 과학자들은 꿀이 여러가지 비타민이나 철분을 아량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꿀을 꾸준히 쓰면 병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항해 싸우는 백혈구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9. 소화불량. 계피가루를 큰 스푼 2개 분량의 꿀에 뿌려서 식사 전에 드시면 위산분비를 조절하고 아주 무거운 식사라도 소화가 잘 되게 도와줍니다. 10. 독감. 스페인의 과학자들은 꿀 속에 독감균을 죽이는 자연성분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환자를 치유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11. 노화 방지. 꿀과 계피가루를 혼합해서 정기적으로 드시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어요. 4스푼의 꿀과 1스푼의 계피가루를 3컵 분량의 물에 넣어서 차처럼 끓이세요. 그것을 하루 서너 번씩 14컵씩 마시면 피부를 싱싱하고 부드럽게 가꾸어 줄 뿐 아니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지요. 12. 여드름. 큰 스푼으로 3개 분량의 꿀과 작은 스푼 하나의 계피가루로 혼합액을 만드세요. 그것을 자기 전에 여드름 부위에 발라두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따스한 물로 씻어내세요. 그렇게 매일 2주간 동안 계속하시면 여드름의 뿌리까지 제거해줍니다. (13) 피부병. 같은 분량의 꿀과 계피가루를 환부에 쓰면 습진이나 백선 같은 온갖 염증에 효과적입니다. 14. 암. 최근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연구진이 밝힌 바에 의하면 진전된 위암이나 골수암을 성공적으로 치유했다고 합니다. 이상의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는 큰 스푼 하나 분량의 꿀에 작은 스푼 하나의 계피가루를 하루 3번씩 한 달 동안 복용해야 합니다. 15. 피곤할 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꿀에 함유된 당분은 몸의 체력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꿀과 계피가루를 동일한 분량을 복용한 노인분들이 더 민첩하고 유연성이 있다고 합니다.